정은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고성계 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리더십이 아주 빛을 발한 한 주였습니다. 예, 이 민노총의 정치 총파업이 사실상 백기 항복으로 종결이 된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영국에요. 총리가 이제 리시 순핵 총리거든요. 네. 근데 79대 총리입니다. 79대. 근데 영국의 총리 중에 이름 뒤에 네. 이점이 붙는 게 유일한 게 대처수상. 네. 대처 이점. ISM 주의 있잖아요. 이점. 그래요. 저는 이제 이 대처의 별명이 이제 철의 여인입니다. 철의 여인.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어제 방송에서 철의 남자다. 철의 남자. 결국 이제 대처 수상이 영국의 영국병. 그때 광산 노조의 파업을 완전히 제압했지 않습니까? 예.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걸 저는 이제 윤석열 이전보다는 네. 좀 이게 우리말로 바꾸면 윤석열다움 또는 이제 윤석열스러움 이런 이제 신조어가 필요하다 봐요. 철의 남자 윤석열다움. 이게 바로 저는 이번에 파업은 두 부류. 결국 이제 민노총하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 노동당이 외곽단체죠. 이런 이제 조선직업총동맹과 네. 그다음에 민노총이 합작한 이런 이제 정치 파업을 네. 윤석열 다음으로 다른 말로 법과 원칙으로 완전히 제압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그동안 이제 민노총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인 것처럼 군림을 해왔어요. 워낙 동원력도 강하고 또 투쟁 자금도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실제로 뭐 감옥 가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이게 지금 한판 붙어보니까 이 진짜 별 것들 아니네. 결국 이제 민노총이요. 예. 결국 내부에서부터 이게 무너져 내리는 게 바로 이제 MZ 세대입니다. MZ 네. 젊은 세대들 있죠. 네. 이분들은 이게 명분 없는 정치 파업에 동조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지하철 노조도 그렇고 요즘 이게 정교조 대신에 또 젊은 선생님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게 정교조를 상당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MZ 세대는요, 어떤 이게 자기 문제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크지 명분 없는 정치 파업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이제 근본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너무 민노총을 이게 눈치 보면서 네. 봐준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이가 대통령 될 때 민노총이 가장 기여를 했거든요. 네. 가짜뉴스 퍼뜨려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민노총이 워낙 기여하다 보니까 네. 바로 이제 비용 청구서를 딱 내미니까 예. 문재인이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게 100만 이상으로 급성장했는데 제가 보기에 법과 원칙으로 가면요 금방 이게 저는 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민노총이 청구서 냈다 그러는 게 아주 딱 들어맞는 말씀인 게 문재인이가 이제 얼떨결에 또는 용의 주도하게 대통령을 탈취해 가지고 대통령이 된 직후에 청와대에 민노총 간부들을 불렀어요. 근데 민노총이 안 갔어요. 한상균이부터 풀어내라. 그리고 대통령이 저녁 먹자 그러는 걸 거부해 버렸다니까. 결국은 한참 있다가 한상균을 풀어주죠. 그러니까 이제 청구서를 그때부터 하나하나 내기 시작해가지고, 이 민노총이 자기들이 그동안 수십 년간 풀지 못했던 이 어려운 숙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냈거든요. 최저임금 문제건 52시간 문제건 다 풀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 5년간 진짜 주인이 민노총이었다. 그 민노총의 진짜 주인은 종북주사파였다. 이거는 이제 다 어느 정도 밝혀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네. 민노총 하면서 이게 북한 핵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네. 결국은 이제 북한 왜 지금 이게 핵 보유국이 됐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
네. 제대로 이게 대응을 못했잖아요. 네. 김대중 때도 이게 그 퍼주기 하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문재인 거치면서 북한에게 퍼준 돈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게 핵무기로 바뀐 겁니다. 옛날에 뭐 정의용이나 문재인이는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네. 이런 게 대국민 사기를 쳐놓고도 지금 이게 사과 한마디 없잖아요. 결국 이제 북한 핵도 우리가 이게 원칙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비유를 들면서 이번에 민노총도 어설프게 타협하고 뭐 대화하고 양보하고 협치하고 이러면 이게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 게 조언한 분도 있었습니다. 야, 너 대화 좀 해라, 양보해라, 뭐 협치해라. 이게 다 잘못된 조언이죠. 이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3대 명언이 옛날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추미애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내 임기 중에 절대 불법과 타협은 없다. 네네. 이런 게 원칙 자세가 그대로 이게 백기투항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치에는 뭐 대화 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뭐 100% 이기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51대 49로 이겨도 이기는 거고 이렇게 대화 타협을 하는 건데 그런데 법은 대화 타협이 없어요. 아니 도둑놈하고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때려잡아야지. 아니 강도 살인범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서 타협을 해요? 살인범한테 야 죽이지는 말고 팔 하나만 잘라가라. 이게 말이 돼요? 때려잡아야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대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예. 정치는 대화 타협이지만 법은 대화 타협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법을 가지고 법을 지켜나가야 될 대통령한테 대화 타협이라고 하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조언을 한 사람들은 딴 데 가서 좀 놀았으면 좋겠어.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는요. 네. 지금은 이제 백기투항을 했지만 네.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네. 지금 이게 민노총이나 화물연대는 이제 물에 빠진 개신새처럼 백기투항했지만 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제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쇠구슬을 쏘고 못을 도로에 깔은 사람 있죠? 네. 이거는 이제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에 쳐야 되고, 네. 그다음에 피해가 몇 조 천문학적 비용이 있잖아요. 4조 이상 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란봉투법이고 황건적 보호법이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네.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게 노란봉투법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이죠. 저는 끝까지 이제 손해배상, 민사소송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복귀 명령 받고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네. 이 사람들에게 행정 조치를 통해서 면허 취소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까지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다시는 이런 게 난동을 못 부린다.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제가 슈퍼챗은 꼭 읽어드리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지금 잠깐 제가 슈퍼챗 읽어드리고 올게요. 유미야 거리대다용님이 아미고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석동현 변호사. 아니 석동현 변호사가 갑자기 왜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고맙습니다. 윤승혜님이 슈퍼챗 하셨고요. 그리고 백승옥님이 슈퍼챗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정진상이 얘기 할까요? 예. 예, 이게 정진상이가 기소됐고, 그리고 뭐 이기성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왔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이재명이 하나 남기고는 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예. 먼저 이제 그러면 순서대로 네, 중요한 게 이제 쌍방울이 있잖아요. 네, 김성태 네. 매제거든요. 아, 매제가 이제 이름을 안 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공개합니다. 네. 체포가 됐어요. 쌍방울의 도피한 김성태의 매제. 네, 이 사람이 검고직이 재정경제총괄 본부장입니다. 아하, 예, 이 사람이 이제 김태헌, 김성태 할 때 태자에다가 헌법 할 때 김태헌. 아하, 이 사람이 태국의 파타야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방콕으로 이송됐는데 지금 이게 못 가겠다고 지금 방콕에 재판을 걸은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체포를 한 게 꼭 경위를 좀 말씀드리면 네, 처음에는 이제 돌아오겠다고 계속 딜을 했었어요. 옛날에 딜한 걸 제가 한번 방송했잖아요. 예, 근데 딜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게 요구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변호사비 대납은 우리 모른다. 또는 이게 횡령 금액이 5천억인데 200억도 안 된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딜을 하니 직접 이게
조주연 이분이 그 원래 대검에 이제 그 국제 형사 사법 공조하는 거기 책임자거든요. 아, 예. 이분이 그 수원지검 국제협력단장인데 네. 수원지검에 파견됐잖아요. 이원석 총장이. 이 조주연 검사가 예. 직접 이게 태국에 간 거죠. 오. 직접 가가지고 태국 경찰하고 협조해서 이제 그 파타야에서 김태헌 이자를 이렇게 그 잡아가지고 지금 이게 그 아마 재판 중인데 우리나라에서 여권이 말소됐잖아요. 만약에 불법 체류라고 하면 1, 2주면 들어올 겁니다. 근데 만약 태국 법원이 불법 체류가 아니다 하면 예. 한두 달,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아하. 지금 이제 그 재판은 좀 해봐야 되지만 네. 조만간 이게 그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예, 김성태는 언제쯤 잡아올까요? 지발로 그래서 제가 걸어오든지? 이제 그 알아보니까 예. 김성태도 이게 어디 있는지 아는데 예. 일단 먼저 이제 그 매제 김태현이를 잡아가지고 수사를 이게 좀 다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끌고 오면 20일밖에 구속 기한이 안 되고 입을 다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김성태한테 경고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너 매제는 잡아간다. 그리고 이제 수사를 하는데 너 이게 빨리 들어와라. 다 불어라. 안 불면 이게 그 김성태도 이재명이 나중에 뭐 영장 기소 네. 점해가지고 잡아오지 않을까. 지금 어디 있는지 이게 소재는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 대장동 사건 처음에 정영학 녹취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거 갖고 이제 뭐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정영학이는 그 지가 살기 위해서 그 이 보험 들듯이 이거 녹취록을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녹취록을 제출한 것도 나중에 보니까 지한테 불리한 건 싹 빼고 편집해서 제출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자, 그건 그거고. 이기성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이제 밝혀졌는데 이 이기성 녹취록은 어떤 겁니까? 이기성에는 이제 그 박영수 있잖아 특검. 네. 박영수의 이제 그 육촌입니다. 박영수의 육촌 동생이죠. 네. 이기성. 이 사람이 이제 그 화천대유가 5개의 그 수의계약으로 아파트 분양한. 네. 그 이제 분양을 대행을 싹쓸이한. 이게 바로 이제 이기성입니다. 아하. 근데 원래 이제 그 분양 대행사들이 비자금 만드는 창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남욱이나 김만배가 이제 비자금 로비 자금 필요하니까 네. 이기성이가 이제 그 토목 공사를 주기로 하고 나석규라고 있어요. 토목회사. 나석규한테 이제 20억을 빌려가지고 이게 로비 자금 해라고 건네준 거죠 김만배 측이. 네. 근데 나중에 토목 공사를 못 주게 됐어요. 어허. 그러고 이제 그 돈을 돌려달라 하니 그럼 나석규가 가만히 있어요? 그냥 20억 달라는 게 아니고 100억 달라고. 이자가 80억 붙었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게 근데 왜 그때 협박을 했거든. 너 이게 내가 준 돈 어디 썼는지 내가 다 안다. 아하. 이재명 측의 로비의 내역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나석규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기성이가 예. 빨리 이게 김만배가 빨리 돈 안 주니까 남욱이한테도 이게 막 내용 증명 보낸 거죠. 돈을 이게 빨리 주라. 이게 나도 협박 당하는데 당신들 범죄 다 알고 있다. 이런 게 내용 증명도 보냈고. 이기성이는 가운데 껴서 고생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용 증명도 보냈고. 이것도 이게 검찰이 확보했어요. 아하. 근데 이기성이도 모든 걸 이렇게 녹음을 한 거죠. 남욱이나 아하. 대화한 걸. 이게 바로 이기성 녹취록입니다. 아니 근데 이것들은 왜 그렇게 녹취를 하면서 살지? 근데 본인도 20억 빌려서 그 로비 자금 이준석이라는 자도 그 맨날 녹취하고 그거 갖고 협박하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 결국에 그 토목 나석교한테 130억 뜯긴 것 같아. 30억을 더 줘가지고. 하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원래 녹취록과 내용 증명이 있는데 이걸 이게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덮어버린 거죠. 이걸 이제 이번에 전면적으로 재수사할 때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정진상이 기소한 거 있잖아요. 예. 요게 이제 그 2013년에 1억 더 받은 게 나가지고 1억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직접 받은 돈이 2억 4천만 원. 네. 7번에 걸쳐 2억 4천만 원. 네. 그리고 이제 그 천화동이 1호에 428억. 요게 이제 그 부정처사후의 수뢰죄고요. 그다음에 그 위례에서 정보를 미리 주고 이득을 취하게 한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부패방지법인데 총 합쳐서 210억. 그리고 이제 그 핸드폰 벌이라 정근물 교사 크게 4가지 혐의로 정진상이가 예. 기소가 된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진상 기소 다음에는 이제 이재명이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원래 그 정장 영장에는 네. 이재명이 막 공모한 게 이름이 한 102번 나오거든요.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치적 공동체다. 이런 게 여러 가지 노는데 예. 영장은 이게 원래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영장은 한 문장으로 써야 돼요. 한 문장으로 이게 드라이하게 육하 원칙에 따라 이래서 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장수가 33장밖에 안 되죠. 33장. 아하. 이번에. 그다음에 정치적 공동체란 말 대신에 이재명이가 인정한 게 있어요. 이재명이가 옛날에 이제 그 정지상이었는데 정치적 동지다.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들어간 거죠. 원래는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아하. 이재명의 정치 동지라는 말은 그렇지. 이재명이 한 말이니까 그렇게 인용으로 이렇게 드라이하게 33장으로 그렇군요. 공장이 돼 있고 뭐 정치경 공동체, 경제 공동체는 뭐 법률적인 해석이 가능한 용어니까 그렇게 쓸 수는 있는데 정치적 동지 이 말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잖아요. 이걸 이재명이가 했으니까 인용해서 공소장에 넣었다. 원래는 이제 그 정치 공동체든 동지든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원래는 이제 그냥 공모 공동정범이다. 뭐 이런 이제 공동정범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동지라고 쓴 거는 이재명이가 인정한 거고요. 결국은 이제 그 소환이요. 예. 아마 이제 정진상이 소환하면 바로 이제 그 정광석화처럼 이재명 소환으로 간다 했거든요. 네네. 따라서 저는 약간 이게 뭐 임시국회나 약간의 변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그 벌써 서초동에서는 이재명 소환이 임박했다. 이렇게 그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긴장감이 감돕니다. 뭐 이재명은 이게 어제 그 반박할 때 네. 자기는 이게 또 하늘으로 한 점이 없대. 자꾸 이게 점이 없다는 강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야 이재명 너 이게 점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검사받아 보자. 그때는 옛날에는 이게 그 아주대학 병원에서 어두컴컴하게 커튼을 치고 그래가 이게 바지 내린 다음에 자기가 친한 의사가 보니까 점이 안 보일 수 있지. 정말 이게 그 조명을 확 높이고 그리고 서울대학 병원이나 세브란스나 아산 삼성의료원 큰 병원에서 객관적인 의사들이 진짜 이게 너 바지 한번 내리고 그 부위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이게 검사하자.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도 계속 슈퍼챗이 올라와서요. 윤슬님이 아스팔트 최고 애국전사 안정권 즉각 무죄 석방하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굿데이님이 슈퍼챗 하셨는데 우리 김상진 대표 관련된 설명을 해주셨네요. 용산 봉쇄 작전을 위해 좌파들이 용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지금 용산 봉쇄 작전을 하는 신자유연대가 매월 14명에게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아유, 이 정도 상근자가 있어야 뭐 365일 집회가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서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 화면 하단에 신자유연대 후원 계좌번호하고 ARS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쌍방울 아까 잡아왔다 했잖아요. 네. 제가 매제 김태헌. 예. 잡아오는데 이제 그 이원석 총장도 큰 역할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이 김태헌이가요. 예. 김성태보다 이제 그 3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그 수원지검에 그 수사관한테 정보 있잖아요. 네네. 압수수색 정보를 몰래 빼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사를 받게 되니까 캄보디아로 올해 5월달에 캄보디아로 이게 도망을 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김성태가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이원석 총장이 올해 그 10월 24일 날 10월 달에 캄보디아 대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빨리 이게 그 김성태 매제 김태헌이잖아. 네. 좀 이게 넘겨달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사가 오케이 하니까 캄보디아에서 태국으로 다시 이게 도망갔고 그래서 파타야에서 이번에 조주현 부장이 직접 가서 잡아온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서훈이가 이제 기소됐어요. 서훈이 기소는 굉장히 빨리 된 것 같은데 구속된 지 불과 얼마 만에 기소가 돼버렸네요. 서훈은 이제 그 혐의가 크게 두 개인데 그 중에 일부 하나만 이제 그 기소를 한 겁니다. 서훈의 혐의 중에 왜 그 서욱 장관이 그 국방부에서 이제 60개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46개 삭제했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기소를 아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곧 박지원이 불러가지고
박지원이를 구속영장하면서 네. 추가 기소하려고. 그거는 이제 빼고요. 아하. 서욱이도 뺐어요. 네. 이번에 기소한 거는 서운의 일부하고 김홍희 해경청장 있잖아. 김홍희하고 이제 그 기소했는데 이번에 기소한 거는 이제 그 106개 삭제는 다음에 하고 먼저 이제 그 월북몰이 있잖아요. 네. 월북몰이 그 기자회견문도 배포하고 대공개까지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월북으로 몰아가라. 그리고 이게 허위 서류를 만들어서 배포해라. 이런 이제 직권남용, 네. 허위 공문서 작성이 있잖아요. 이것만 일부만 먼저 기소한 거예요. 아하. 지금 106개 삭제는 또 공전자 기록을 폐기한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박지원이를 소환한 다음에 서욱이하고 다시 추가로 네. 3명 기소할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나름대로 이 수사 로드맵을 가지고 예. 차근차근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이 박지원이가 이제 곧 소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전에 그 문재인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의 행정관이 그 국정원의 과장급 실무자한테 전화를 해서 보안 지시가 내렸다 뭐 이래서 그 국정원의 직원이 새벽에 뭐 파일을 삭제하고 막 이런 식의 보도가 난 적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보도가 사실의 전부라면 실무자들 처벌하는 걸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검찰은 그 증거 삭제와 관련해서 서욱 그리고 박지원 이 세 사람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수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그 뭐 소환해서 영장 청구는 예. 불가피하다. 아마 이제 그 박지원이가 지금 상당히 그 뭐 고령 아마 게 소환하면요. 네. 또 이제 그 뭐 휠체어 타고 뭐 두 눈 가리고 놀지 모르겠는데. 아니 어저께까지 방송 나와서 했던 따뜻하게 했던 자가 갑자기 휠체어를 왜 탑니까? 모르죠. 워낙에 그 박지원이는 한마디로 그 양지에서 일하고 음지를 지향한 자입니다. 원래 국정원은 음지에서 일하고 원래는 이게 음지에서 일하고 일하죠. 양지를 지향한다. 양지를 지향하잖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박지원이는 거꾸로예요. 항상 이게 방송 나오고 떠들면서 양지에서 일하면서 음모 술수 있잖아. 음흉하게. 이런데 그 권모 술수에 능한 모사꾼입니다. 예. 아주 이게 제가 보기에 시대의 정치 협작꾼입니다. 이게 박지원이에요. 아마 이제 호적에 보니까 43년생으로 돼 있더라고. 그런데 실제는 좀 더 빨리 태어난 것 같아. 42년생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예. 하여튼 이 중요한 80대 고령이지만 네. 이번에는 이게 영장 나이를 고려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SD 있잖아. 이상덕. 네. 그분은 이제 그 37년생인데도 구속돼 있거든요. 저는 박지원이가 2018년에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2018년에 이제 그 부인 이선자 씨가 돌아가셨는데 요즘 여기 제가 들어봤더니 자기 재혼하려고 이게 여자 소개시달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재혼한다고. 근데 제가 그래서 그랬죠. 유튜브에서. 아니 뭐 여자 소개시켜 주느냐. 당신에게 친한 그 조성은이라고 있지 않냐. 조성은이가 이제 페이스북 보니까 박지원이 너 만날 때마다 특별한 시간, 역사와 대화하는 시간 이렇게 글을 올리더라고. 조성은이가 고발 사주할 때 예. 롯데호텔에서 박지원이 단독으로 많이 만났잖아. 그러니까 박지원이 만나면 너무 행복하대. 역사와 대화하는 시간이래. 그러면 이게 조성은하고 결혼하든지 뭐 이게 여자 소개시키달라느냐 이렇게 제가 직격탄을 날린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박지원이 뭐 나이 이런 거 고려할 필요 없고 무조건 이게 그 영장까지는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서욱도 발부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그 60개는 발부되고 46개는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이제 그 이번에 바로 소환할 것 같아요. 박지원이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서욱, 박지원 그리고 이제 서운하고 나머지 힘이 있잖아. 이렇게 3명을 추가 기소하는 거죠. 자, 이 사건은 결국은 문제안 소환이 안 되면 사건 종결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그 예. 검찰의 분위기는 네. 지금 이재명을 이게 곧 소환하는데 동시에 문재인까지 소환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이런 이제 그 신중론이 다수 같아요. 상당히 좀 저는 불만인데 지금 이게 대검의 분위기를 제가 취재해 보니 네. 야, 이재명을 지금 곧 소환해가
영장을 하든지 이재명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전선을 두 개로 문재인까지 소환하는 게 좀 부담되는 거 아니냐. 그거 이런 게 여론이 많고. 완전히 사안 자체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좌파들도요. 예. 옛날에 그 1000여 명 조사하고 200명을 구속했거든요. 근데 좌파들도 박근혜, 이명박을 동시에 구속은 못하고 순차적으로 했거든요. 이 말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고 나중에 각계격파로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시 소환, 동시 구속이 좀 약간 되게 부담스럽다. 이런 데 신중론이 좀 많은 거고 현재는. 예. 근데 문제는 법리적으로도요. 법리적으로도 이게 제가 좀 알아보니까 지금 이게 문재인이는요. 지 자백밖에 증거가 없어요. 문재인가 자백을 했어. 내가 모든 첩보 정보를 종합해서 내가 판단했다. 문재인가 자백은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외에 보강 증거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서훈이가 아침에 독대를 했잖아. 근데 서훈이가 입을 딱 다물어 버리니 나머지 그 진술 증거도 없고. 그 나머지 증거들은 네.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봉인을 이제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들여다 보면 네. 뭐 문재인의 범죄 정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뭐 보고 서류니까 문재인의 결재 서류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놓여야 되는데.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 문재인한테 보고한 거는 서훈이가 영장 실질에다 제시했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구속됐잖아요. 그래요. 그런 거는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검사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대검에. 예. 뭐냐면 이게 우리 법에 보면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처벌 못 한다. 내가 사람 죽였다고 자백해도 네. 그 자백만 있고 보강 증거가 없으면. 네. 네. 옛날에는 이제 그 자백이 증거의 왕인데. 네. 지금 이게 자백을 자꾸 강요하니까 자백만 있으면 처벌 못하고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 문재인은 자백하고 있어. 바보처럼. 내가 다 했다고. 근데 서훈이가 입을 안 열고 나머지 이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좀 쉽지 않지 않느냐. 요런 이제 그 신중론이 지금은 다수입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원석 총장이 또 어떤 결단을 내릴지. 왜냐하면 이게 그 한동훈 장관도 이제 통칭이라는 건 없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김대중 때 문재인이도 뭐라 했냐. 대통령도 이게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 네. 이렇게 문재인이가 했잖아요. 네네. 따라서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은 이제 일반적인 지휘권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원석 총장이 결정하겠죠. 따라서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네. 제 주장은 이제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동시든 바로 이게 같이 소환해서 영장을 치댄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요. 그 정치적으로도 이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그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대다수는 이거 한꺼번에 둘이 하는 거는 너무 정치적 부담이 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 이 좌파들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거 한꺼번에 후닥닥 해야 저 좌파들이 우왕좌왕하고 정신 못 차리고 제대로 저항도 못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재명 세력과 반 이재명 세력 사이에 뭐 거의 분당 직전까지 지금 갈등이 가 있잖아요. 둘이를 집어넣으면 이 자들이 그러면 손을 합치고 같이 연대 투쟁할 거냐 그게 아니고 서로 상대방이 더 큰 문제다 이러고서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민노총도 보면 우리가 원칙 지켜가니까 지구들이 자체적으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증거가 있으면 수사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면 감옥 보내는 거죠. 이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이니까 조금 있다가 이재명이니까 좀 어려워. 이거는 원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정치적으로 좌고우면 정치적 정략적 또는 정치공학적 계산 싹 빼고 오로지 법만 갖고 해라. 범죄 혐의가 소명되면 감옥 가는 거지, 보내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김정숙이든 다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하나 기대를 가지는 게 항상 이게 제가 예측한 것보다 한동훈 장관이나 이원석 총장 있잖아요. 제가 예측한 것보다는 이게 더 강하게 원칙대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원석 총장의 결단에 따라서는 전격적으로 문재인 소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 가능하다 보고요. 요즘 이게 재밌는 게 문재인이가 확실하게 사이코패스를 한 게 이제 드러난 게요. 진짜 사이코패스가 맞아요. 이재명도 사이코패스를 하니까 문재인이 좋아요 눌렀잖아. 자기는 고양이가 눌렀다지만. 근데 이번에 달력 있잖아요. 야,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문다혜가 문재인이가 이제 그 유기견 있잖아. 유기견을 보호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게 유기견하고 안고 있는 이 사파 있잖아. 예. 이걸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팔더라고요. 아니 문재인이 자기가 키우던 풍산개는 버리면서 유기견을 보호하자? 이게 정상인이 할 짓입니까? 아니 자기가 키우는 이게 풍산개는 돈 안 준다는 이유로 사료값 아깝다고 그대로 이게 버렸잖아요. 근데 유기견을 보호합시다? 이런 이게 달력을 만드는 이런 게 바로 정신분열증이고 사이코패스 아닌가? 확실하게 전 다시 한번 이번에 그 문재인은 사이코패스다. 정신분열증이다. 이걸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예, 그래요. 안 돼. 그런 프로젝트에 또 900만 원인가 하루에 돈이 그렇게 모인다는 것도 그럼 사이코패스가 그렇게 많은가 우리나라에? 좀 걱정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요즘 또 재밌는 게 예. 똑같은 게 있어요. 그 이재명이도 요즘 이게 보도 어제 뉴스 놓지만 예. 요즘 이게 부쩍 혼밥을 한대. 그래요? 혼밥. 혼자 이게 밥을 먹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이게 내가 누구하고 밥 먹으면 그 사람 또 수사받으면 어떡하느냐. 자기는 이게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혼밥 먹는 것처럼 이재명이 헤매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밥 먹자면 부담스러워해. 이재명이 하고 이게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옛날에 문재인이도 중국 가가지고 예. 10개 중에 8개를 혼밥했잖아요. 네네. 이번에 이재명이도 지금 이렇게 부쩍 혼밥하는데 제 주장은 교도소 가면 이게 혼밥밖에 못해. 그렇지. 교도소 가면 이게 독방을 주고 그리고 이게 조그만 문으로 밥을 이렇게 담아서 안에 이어주잖아. 근데 독방을 보내야 될까요? 그 잡범인데. 예? 아, 그 잡범을 문재인은 왜, 독방 줘야죠. 아니, 잡범을 왜 독방을 보내요? 그래도 이게 대통령 후보니까. 그 도둑놈들하고 같이 살게 해줘야지 재미있게. 근데 저는 앞으로 이게 지금 부쩍 둘 다 혼밥하니 예. 그렇게 혼밥 좋아하면 둘 다 이게 영원히 혼밥 먹도록 교도소에 보내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 지금 이게 문재인도 문제지만 이재명이는 보니까 이게 정치적 리스크가 심한 게 뭐 내가 정치적 공동체라는 게 딱 2명이었잖아요. 그때 그 정청래하고 그다음에 그 김혜경의 그 수행 뭐 실장인지 비서실장했던 이해식이 있잖아요. 예.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보니까 양양자 있죠. 와 양양자 의원이 멋있는 말을 했더라고. 제가 원래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제가 이게 연인들 중에 그 사귀던 사람 헤어질 때 제일 싫어하는 말이 사랑하기 때문에 떠난다. 이 말을 제가 제일 거짓말로 보거든요. 사랑하면 이게 사랑해야지 왜 떠납니까? 그 다 헤어질 때 거짓말하는 거거든. 근데 양양자가 어제 이재명한테 직격탄을 날리더라고. 사랑한다면 당을 떠나라. 아하. 민주당을 사랑한다면 당을 떠나라. 이렇게 직격탄을 날릴 거예요. 그다음에 옛날에 박영선 있죠. 이 사람은 이게 공천권을 내려놔라. 공천권을. 이런 식으로 이게 모든 이게 민주당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재명을 이렇게 떠나가고 있는. 네. 그래서 이게 혼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참 그렇긴 하겠어. 그 혹시 저 이재명이한테 밥 먹자는 전화 안 올까봐 전화 꺼놓는 국회의원들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골치 괜히 예를 들면 아프잖아.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차라리 전화 안 받는 게 상책이지.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갑니다. 김의겸이 장경태, 김종대, 김어준이 참 어떻게 이런 자들만 모아놨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청와대 그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뜨는 게 뭐 저는 이제 그 민노총이나 이런 데 법과 원칙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가짜뉴스 있잖아요. 네.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제 그 원칙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거 있죠. 이것도 이제 지지율 상승의 하나의 원인으로 봐요. 대표적인 게 이제 김의겸이 있잖아요. 네. 김의겸. 요거는 이제 그 만천하의 진실이 드러났죠. 지금은 이제 그 첼리스트 있잖아요. 네. 최하 씨가 이제 요즘 그저께 TV조선하고 단독 인터뷰도 하고 네. 또 이제 탐사 프로 세븐에도 나오고 요즘 이제 최하 씨가 아예 뭐 정치 투사로 나섰어요. 완전히 문재인 김의겸이하고 싸우고 그 동근함 있잖아. 근데 좀 그것도 좀 그렇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자기가 이제 그 자기가 원래 개딸이거든요. 개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의겸이하고 예. 더 탐사하고 동근함 네. 세 명을 상대로 이게 그 최하 씨가 네. 지금 이게 뭐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데 예. 어제 그 폭로한 거는 뭐냐? 네. 더 탐사가 너 이게 그 현 정권의 압박 때문에 예. 허위로 이제 그 경찰 자백한 것처럼 해라.
그러면서 그 금전 지원, 더 탐사가 이제 그 돈을 지원해 주겠다. 네. 이걸 이제 그 매수하려고 했다고 폭로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변호사까지 선임해 주겠다. 네. 그래서 이제 김용민 변호사 있잖아요. 의원이죠. 남양주에. 네. 김용민 의원이 이게 그 문자까지 오고 이런 식으로 이게 더 탐사가 해유한 걸 폭로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더 탐사가 최하 씨가 이제 그 동거남하고 동거에서 그 짐을 정리해야 되잖아. 네. 그 짐을 빼는 데 있잖아. 짐을 빼는데 그 남자하고 창관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더 탐사 기자가 네. 부동산업자로 변장 쏘기 가지고 예. 부동산업자로 쏘기 가지고 마치 이게 창관인 것처럼 온 거죠. 이래가지고 이게 그 최하 씨를 녹취록을 이렇게 짝 읽기 이렇게 조작을 했다. 완전히 그 신분을 쏘기 가지고 불법으로 취재하면서 짜집겠다. 이런 게 그 폭로도 하고요. 지금 이게 갈수록 최하 씨가 계속 이 폭로전을 이어가는 거예요. 예. 그 저는 뭐 그런 사람이 갑자기 뭐 언론에 나와서 무슨 뭐 대단한 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이 뭐 단독 인터뷰를 편성하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마땅치가 않습니다만 뭐 어쨌든 뭐 그렇게라도 해서 시청률 좀 시청자들 모으고 뭐 좀 하려고 그러는 언론은 언론대로 그러나 어쨌든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지금 이 김의겸이하고 더 탐사를 상대로 뭘 한다고 하니까 뭐 그건 또 그것대로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김의겸이 예. 말이 네. 야 저는 이제 요즘 개그 콘서트가 뭐 개콘 프로 인기 없다는 게 네. 진짜 이게 황당한 궤변을 예. 김의겸이가 네. 늘어났는데 김의겸이도 이게 이제 허위라는 건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뭘 했냐? 네. 지금은 이제 그 평시가 아닌 계엄 상태다. 네. 이 말은 이제 그 전시 평시가 아니고 계엄 상태고 계엄 사령관이 한동훈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전시 계엄시는 차분하게 내가 팩트를 체크할 여유가 없지 않냐. 이런 게 전시니까 내가 급하게 확인해 가지고 폭로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게 변명하더라고. 와, 저 이런 변명은 처음 봤어요. 지금 평시가 아니고 계엄 상태 전시기 때문에 내가 차분하게 팩트 체크 못한 거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궤변. 이거 보고 이게 얼마나 제가 우스운지 이런 자가 공당의 대변인을 한다? 정말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이와 더 탐사 등을 상대로 10억의 그 손해배상 소송을 냈죠. 예. 김의겸이가 그거 너무 비싸다고 뭐 또 투덜대던데. 그 손해배상 소송 10억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이제 그 역대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손해가 세 가지로 항상 소송물이 세 개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누구한테 맞았다. 그러면 이제 병원비 들죠. 요걸 이제 적극적인 손해랍니다. 그다음에 일을 못해가 벌돈 못 벌잖아. 요게 소극적인 손해예요. 아하. 그리고 이제 정신적 고통이 있죠. 요게 위자료입니다. 아하. 모든 손해는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의 명예훼손은 뭐 약값 들 일이나 이런 건 없잖아. 그러면 이게 전부 위자료입니다. 이게 10억이 위자료 청구예요. 아하. 근데 우리나라 역대 위자료 최고가요. 네. 이번에 그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있죠. 아. 이분의 1억으로 제가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이혼 소송에서 남자가 맨날 때리 펴고 바람 피우고 다 해도 3천만 원 위자료였어요. 근데 이번에 최태원 회장은 1억을 주라 위자료. 어허. 이게 최고입니다. 아마 옛날에 이제 그 사람 살인 당했을 때 최고액이 1억이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이혼할 때는 3천이 최고였어요. 근데 이 명예손해는 옛날에 보통 이게 1, 2천만 원 주라. 보통 이랬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제 느낌에 한동훈 장관이 10억 했는데 저는 법정 최고액이 나올 것 같아. 최하 1억 정도 나올 것 같아. 1억. 왜냐하면 이게 그 더 탐사가 이거 가지고 이게 돈벌이 유튜브 장사를 했거든요. 자기들이 슈퍼챗이나 돈벌이를 했기 때문에 번 돈이 많아요. 회원도 늘고 구독자. 따라서 이제 그런 걸 다 물어준다. 이러면 이게 저는 역대 최고액 1억 정도가 위자료로 그런데 나오지 않을까 봐요. 뭐 저는 이제 이런 그 법률적인 또 양형적 측면은 잘 모르지만 이게 이제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한 위자료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명예가 1억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 1억이 최고액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명예가 어떻게 1억밖에 안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법리적으로 100억은 때려야지. 그러니까 외국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 하고 싶은 말이 예.
김의겸이가 발의해가지고 만들려는 법이 있어요. 그게 그 징벌적 배상법. 이걸 이게 민주당이나 김의겸이가 발의한 법입니다. 김의겸이가 뭐라 했냐면 가짜 뉴스를 해가지고 예. 명예훼손하면 예. 몇 배를 때리자. 5배인가 뭐. 그러니까 그게 징벌적 배상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저는 5억 이상 가는 거죠. 어허. 5억 이상. 미국에는 이제 그 세탁소 소송가 몇십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무제한입니다. 이것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저는 그 원래 이렇게 명예로 치면 훨씬 피해가 크지만 예. 기존에 판례가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그 징벌적 배상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예. 1억 정도 역대 최고액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연무대님의 슈퍼챗입니다. 120 자유민주연합 발족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게 120 그 자유파 유튜브 연합 발족식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구대희님이 또 슈퍼챗을 하셨네요. 용산 봉쇄 작전. 으쌰으쌰 힘찬 하루 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상진 단장을 아주 열렬히 지지하는 그런 분들의 댓글과 후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의 그 좌파들이 진군하는 것을 길목에서 막고 있는 우리 자유파 전사 신자유연대 후원 안내는 저희 화면 하단에 계좌도 나와 있고 ARS 번호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중에 꼭 한 번씩 전화하시고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짜뉴스에 또 장경태? 장경태가 이제 그 1호로 고소했고요. 예. 그다음에 2호로 고소한 게 김종대하고 김어중입니다. 청와대가 직접 이게 대통령실이 고소를 했는데 네. 장경태는 이제 진짜 이게 그 황당합니다. 장경태는 이제 저기 우리 그 장경태인가 하는 자하고 예전에 TV 방송 조선에서 같이 했죠. 지금. 같이 한 적 있죠. 예, 같이 했죠. 그래서. 그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저 뭐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듣보잡이 어디 하나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더만. 예. 근데 그런 자가 배지를 달더니 최고위원까지 되더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저 동네는 무슨 동네예요? 동대문이죠. 근데 그 장경태가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그 어린이하고 사진 찍을 때 조명을 가지고 이게 막 조작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짓말했고 그리고 이제 또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고 확인하러 보냈다고 또 거짓말하고요. 이게 며칠 전에 보니까 이자가 황당한 게 이제 와서는 이게 조명이 있은지 없은지가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이게 또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실이 1호로 고소한 게 장경태입니다. 김의겸이는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했고 장경태 1호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소한 게 김어준이하고 김종대예요. 김종대. 정의당의 의원이었죠. 국회의원 했던 자. 제가 이제 김종대 책 뭐 서해 교전부터 책을 여러 권 읽어봤어요. 이자도 이게 그 한마디로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소설을 써놨던 거 소설을. 김종대가. 근데 뭐라 했냐면 이자는 이제 그 천공 스님을 물고 늘어진 거예요. 김어준이하고 대담을 하는데 김어준이가 앵커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서로에게 맞장구 치면서 서로에게 폭로전을 이어가는 가짜뉴스를 공범이에요. 김어준이가 질문한 게 아니야. 천공 이렇고 저렇고 하면 또 이게 김종대가 맞장구 치고 또 서로 일하면서 폭로전을 가짜뉴스를 같이 한 거죠. 따라서 이제 둘 다 고소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대통령 관저 있잖아요. 관저가 이제 원래는 육군 참모 총장 공간 이리 가려고 이제 이거 둘러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둘러봤느냐 하면 지금 경호처장이 김용현이잖아요. 김용현 경호처장하고 그다음에 천공 스님 법상가 이분이 역술인 천공. 이분이 육군 참모 총장 공간을 가가지고 공간장 빼고 다 나머지 사람 내보내고 둘러봤더니 이게 명당 자리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폭로를 한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 천공이 옛날에는 이게 뭐 영국 여왕 조문 안 간 거 있잖아. 조문 갔잖아요. 이것도 이게 뭐 기가 안 좋아서 안 갔다 이런 식으로 한 게 천공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딱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위치 요즘 이게 그 핸드폰을 보면 자동적으로 이게 위치가 쫙 추적됩니다.
그랬더니 김용은 경호처장이 위치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다음에 천공도 핸드폰이 있겠지. 그 위치가 쫙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간지 안 간지 공간 이게 드러나 버린 거지. 네. 이미 팩트 체크 끝난 거예요. 아하. 이제는 이제 그 김종대도 이게 처벌되지만 그 털보 있잖아. 김어준이 곧 이게 아마 TBS도 하차한다잖아. 네. 12월 달에 하차한다거든요. 아마 이게 곧 이자도 이게 혼밥 묵지게 되지 않을까. 이자는 혼밥은 아니죠. 자범이니까 한 6-7명 같은데 구속되지. 혼밥은 안 줄 거야. 결국 이제 가짜뉴스에 예. 김어준이하고 그 김종대도 이제 그 걸린 이런 데 사건입니다. 그래요. 이 대통령실이 직접 그 사법 처리에 나섰잖아요. 예. 직접 고발을 했으니까 이제 사법에 이제 그 직접 나선 건데 저는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대통령실이 무슨 특정 정치인을 뭐 특정 어디를 상대로 막 고발을 하고 막 이러는 거를 제가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워낙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걸 한 번은 바로 잡아야 바로 잡아야 정상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정상 시스템 하에서는 대통령실이 무슨 고발을 하거나 뭐 고소를 하거나 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몇몇 케이스에서는 진짜 끝장을 보는 제대로 된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지금 이게 MBC 있잖아요. 네. MBC도 이게 그때 저희가 어설프게 뭐 사과하고 이랬으면 정권의 지지율이 지금 10%로 떨어졌을 겁니다. 예. 근데 MBC도요 이번에 제대로 이제 잡아요. 박성재 사장 있잖아요. 네. 옛날에 조국 집회 때 척보면 100만 명이라는 박성재 사장. 네. 이자가 이제 올해 12월 달에 기소가 된대. 바로 이제 그 부당 노동 행위. 그래요. 예. 그때 그 80명 이상 얼마나게 우리 자유판 직원들요 네. 탄압했잖아요. 이게 이제 12월 달에 기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당국대 서민 교수라고 있잖아요. 서민 교수가 이제 그 기생충으로 유명한 네. 이분이 이제 그 또 MBC 사장을 고발한 게 네. 네. MBC가 이제 이전하기 전에 여의도 있잖아요. 네. 여의도에 그 사옥을 6천억에 팔았대요. 6천억에. 예. 근데 그 돈이 온데간데 안 보인다는 거죠. 아하. 따라서 이제 그 횡령 배임으로 6천억 이 진상을 밝혀라. 네. 이렇게 그 고소를 했습니다. 서민 교수가 그것도 조사 들어갈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MBC가 세무조사에 502억이 나왔거든요. 502억. 그래서 이제 그 박문진 이사장도 물러나라. 네. 탈세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MBC도 사장 기소에 추가 고소에 박문진 이사장까지 제대로 정리가 될 거다. 이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마무리는 사법부 이야기입니다. 아, 예. 사법부에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네. 김명수가 이게 임기 다 채우면 큰일 나거든요. 이번에 그 법원장이요. 네. 전국의 법원장이 21자리입니다. 21개. 지방법원. 그중에 14개 정도가 법원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김명수가 지 맘대로야. 자기 사람이 추천이 올라오면 그대로 임명하고 자기 반대자가 추천하면 또 다른 놈을 임명해. 와, 이자가 이게 진짜 황당합니다. 특히 그 송경근 우리 민사수석 송경근 뿌리 근자. 양다리 걸친 그자? 예. 서울지법의 민사수석부장이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서울에도 하고 청주법원에도 이게 지원한 저 국회의원이 2군데 출마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진짜 황당한 이런 게 잡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게 예. 법원장이 조건을 달았거든요. 조건을 규정을 바꿔가 법조 경력 22년 법관 10년 이상 해놨고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만 된다고 해요. 이 말은 고등법원의 부장이 핵심이거든요. 2심, 4실심의 최종 판단이 고등법원이고 거기 부장판사가 옛날에 차원급으로 중요하잖아. 근데 거의 우파거든요.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옛날에 다 법원장 순환보직이란 말이야. 근데 고등법원 부장은 아예 지원도 못하게 제안해놨다니까. 야, 이런 이게 마음대로 이게 인사입니까? 어떻게 고법 부장이 예. 법원장이 지원도 못하게 지방법원 부장만 되게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전횡을 저지르고 있는 이게 김명수입니다. 네. 따라서 저는 검찰 빨리 소환해야 돼요.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김명수든 일체 예우할 필요 없다. 알겠습니다. 빨리 이게 소환해서
김명수를 사퇴시키게 된다. 네. 기소하거나 예. 그래야만 이게 사법부가 정상화된다. 이 말씀 꼭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영수가 더 나쁜 자인가요? 문재인이가 더 나쁜 자인가요? 김명수하고는 보통 이게 권순일이라고 비교하죠. 마카나 보면 돼요. 둘 다 마카, 둘 다 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아주 통쾌무비한 우리 서정은 변호사의 법보다 주목을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